여러분들 어릴 적에 디즈니 만화동산 많이 보셨나요? 90년대 일요일 아침 국딩들의 공통 루틴과도 같은 방송이었는데 너도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곤 했죠. 실제로 저는 일요일 아침만 되면 새벽 6시 반쯤에 눈이 자동으로 떠지곤 했는데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오전 8시까지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미친듯이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만화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은 당시 퀴즈 프로그램이 넉넉치 않았던 국딩들에겐 담비 같은 존재였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늦잠 자다 보니 디즈니 만화동산을 놓치기라도 했다? 그 금쪽 같은 일요일 내내 기분이 우울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디즈니의 캐릭터들은 유니크함도 있고 해서 이 친구들이 게임에라도 나왔다? 그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꿈에 나올 지경이었죠. 자, 아무튼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한 게임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원작 애니메이션도 좋은데 게임까지 너무 재밌었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던 게임 중에 하나. 우리에게는 다람쥐 구조대로 잘 알려진 그 게임 칩앤데일 1, 2를 모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칩앤데일 1편은 1990년 닌텐도 페미컴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원작대로 최대 빌런인 팻캣의 나쁜 짓을 저지하는 것이며 일단 첫 번째 작품은 다람쥐 구조대의 동료인 가젯이 납치가 되어서 그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점프 플랫폼 액션 장르의 게임이며 주인공은 힘이 그닥 없는 귀여운 다람쥐이다 보니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필드에 널린 상자들을 던져서 공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임 플레이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배경들이 다람쥐보다 큰 오브제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게 커 보이는 배경 그래픽이 참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또한 절묘합니다. 가끔씩 이런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 틀어져 있으면 점프로 수도를 잠그면서 플레이도 해야 하고 가스레인지를 지나갈 때는 냄비에 빠지지 않게끔 점프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여기 빠지는 순간 바로 다람쥐탕 되는 거겠죠? 게임의 난이도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몇 번 반복 플레이를 해보면 대충 어느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적들을 다 무찌르는 게 아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서 보스를 때려잡는 게 최우선이므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곳을 스킵해서 넘겨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임이라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비기 중에 하나 바로 상자에 숨기가 있는데요. 상자를 든 상태에서 방향 아래 키를 눌러서 숨게 되면 우리 다람쥐들이 피격 판정 받는 곳이 사라져버리면서 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상자 들고 쪼그리고 있는데 가까이 오는 적들은 이거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게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상자 하나 들고 숨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숨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시면 게임 클리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캡콤은 원래 롱맨이나 마계촌처럼 어려운 게임 전문 메이커인데 이건 매운맛 게임의 장인인 캡콤답지 않은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이 게임의 타겟층을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잡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캡콤이 게임을 어렵게 낸 것들도 다 게이머들의 니즈를 반영한 노림수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그래도 페미컴 게임 치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몹들이나 오브제가 꽤 많기도 하고 갑툭튀하는 적들 때문에 방심하면 만신창이가 되는 탓에 플레이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복 아이템을 불이 나게 찾게 될 겁니다. 우리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도토리. 도토리는 보통 상자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체력이 한 개만 남은 상황에선 정말 이 박스 저 박스 할 것 없이 던져대야 하죠.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 하다가도 도토리를 몇 개 얻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칩앤데일 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에게는 한 30분 정도면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이므로 귀여운 게임 그리고 할만한 레트로 게임을 찾으신다면 이것만한 게임 찾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게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밑으로 점프할 때 살짝 딜레이가 있고 적에게 맞았을 때 무적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이 있는데 후반부에는 순식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맨 좌측에 가면 박스를 못 던지는 버그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 행여나 도토리라도 찾는 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답답하죠.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박스를 안 던지는 게 아니라 안 날아가는 겁니다. 보너스 게임의 패턴이 늘 똑같은 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느낍니다. 네, 보너스가 항상 이 위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든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면 목숨 하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스전도 필드 플레이에 비해서 조금 시시하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보스전은 캡콤 게임답지 않게 패턴도 꽤나 단순했고 보스의 체력도 4-5방만 맞으면 끝나서 필드 플레이에 비해서는 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죠. 심지어 마지막 보스마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딱 여기에 서 있기만 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깨본 게임 중에 가장 쉬운 끝판왕에 속하기도 하죠. 발매 당시에 게임 잡지 같은 매체에서는 재밌기는 한데 살짝은 아쉽다라는 평을 받긴 했지만 빠른 전개와 시원한 타격감 그리고 예쁜 그래픽으로 좋은 평가도 받았어서 캡콤이 북미 NES로 발매한 게임 중에 4번째로 많이 팔린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페미컴의 황혼기에 나온 전설적인 게임 칩앤데일 2가 등장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동네 식단에 폭탄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거기에 다람쥐 구조대가 출동하는데 그 배후가 팻캣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팻캣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칩과 데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일신된 그래픽 그리고 더욱더 매끄러워진 조작, 앞서 1편에서 아쉬웠던 왼쪽에서 박스가 안 날아가거나 밑으로 점프할 때 딜레이가 있는 것들 모조리 수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박스를 앞, 뒤, 위로 던질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대각선으로 던질 수 있는 점은 게임을 더더욱 스피디하고 통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칩앤데일 1에서 2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 체력바의 업그레이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에서 흔하게 보이는 꽃 모양의 아이템은 100개를 먹으면 원업 보너스였는데 2에서 흔하게 보이는 이 RR 모양의 아이템은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체력바를 하나씩 더 올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로 이렇게 체력바를 왕하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무려 5개의 체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 정도까지 만들게 되면 게임이 정말 쉬워지긴 합니다. 그 대신에 1편에 있었던 무적 모드를 없애고 2편에서는 이렇게 실력으로 추가 목숨을 따야 하는 보너스 게임으로 바뀌었죠. 어릴 때는 맨 위에 있는 투업은 우리 놀리려고 만든 줄 알았는데 하도 이 게임 저 게임에 대여봐서 그런지 이제 저 정도 따는 건 식은 죽 먹긴 해요. 그리고 기존에 살짝 아쉬웠던 보스전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패턴도 파악해야 하고 보스의 체력을 2배 정도로 늘려서 대결하는 순간을 살짝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고 스테이지 분량 또한 1편에 비해 섭섭치 않을 만한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게끔 설정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해봐도 딱히 아쉬운 점이 없는 그 정도로 잘 만든 게임 칩앤데일 2. 어릴 적에 킬링타임용으로 이 게임을 붙잡고 있으면 1시간 정도는 그냥 순삭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는 콘트라급으로 재미있게 즐겼고 지금까지도 최애 게임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 평론 매체에서도 캡콤에서 디즈니와 콜라보한 게임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고 현재는 플스4, 엑스박스 원, 그리고 스팀용으로 나온 디즈니 애프터눈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어 현세대기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을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2인용이 지원된다는 점. 물론 서로를 잡아던질 수 있어서 자칫하면 우정 파괴 게임으로 변모할 수도 있지만 협력하면 보스를 초스피드로 깰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1인용 플레이에선 절대 할 수 없는 플레이 타임을 기록할 수도 있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상자를 들고 있을 때 일정 타이밍이 되면 박스가 반짝이게 되는데 이때 상자를 던지면 데미지가 배로 늘게 되죠. 그래서 2인용 플레이어를 잡아 들어서 반짝거릴 때 던지면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게 되고 순식간에 보스 캐릭터를 격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 정도 레벨까지 가기 위해선 두 사람 다 초고인물이어야 가능할 듯 하네요. 그리고 2인용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1인용에서는 해볼 수 없는 숨겨진 요소도 해볼 수 있는데 위치는 각각 2스테이지와 5스테이지의 숨겨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칩앤데일 2를 수없이 해본 분들도 이 화면은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이 워낙 완성도 있게 나온 이유일까요? 이 게임 또한 마개조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마저 기가 막힌 마리오 앤 소닉 2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저 소닉이라고 써있는 건 일부러 저렇게 K라고 써놓은 걸까요? 아무튼 이 버전으로는 칩과 데일 대신 마리오나 소닉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는데 소닉 같은 경우는 점프할 때 모습이 무슨 그 콘트라에 나오는 에일리언처럼 보이네요.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칩앤데일 실사화 영화 보시면 어글리 소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여기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 이 팩이 꽤나 많이 풀렸던 걸로 알거든요. 아무튼 뭐 추억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기가 뭐하네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 게임 인디 제작사에서 리메이크도 했습니다. 게임의 쾌적함은 칩앤데일 2에 맞췄는지 하단 점프도 잘 되고 대각선 던지기도 잘 되는 등 원작에 비해서 더욱 매끄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그래픽이 예뻐진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혹시나 1편의 그래픽이 조금 별로여서 플레이가 망설여지는 분들은 이 버전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칩앤데일 1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R팩을 단돈 700엔, 그때 환율이 요즘처럼 엔저였으니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업어왔는데 요즘 R팩 시세가 거의 4만원에 육박하네요. 칩앤데일 2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도 레어에 속하다 보니 가격을 떠나서 그냥 사고 싶어도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R팩 하나에 1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꽉팩은 뭐 거의 스위치 한 대 가격이 되었고요. 진짜 레트로는 오늘 산 가격이 제일 싼 건가? 아무튼 언젠가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의 팩이 모두 모인 투샷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